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지 투자 유의사항 첫 번째, 인허가 리스크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공부와 현장 확인입니다. 토지 투자에 공부를 확인하고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인데,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이때 싸게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세보다 싸다 그 말일 텐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객관적 시세가 있다면, 거래되는 객관적 시세가 있다면 싸다 비싸다 말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이나 토지 등은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세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토지의 경우 상권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거나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그나마 상권 가치로라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도시 외곽이나 비도시 지역의 경치 좋은 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 보려면 임야나 농지의 경우 현재 시세를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은 싸게 잘 샀다고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좋아할까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얼마의 금액으로 팔아야 비싸게 파는 것일까요? 이 또한 그 상품을 구입할 때처럼 객관적 시세가 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이나 토지 등은 거래시장에서 객관적 시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잘 팔았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객관적 시세가 없는 이유는, 아파트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규격품이 되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토지는 규모나 면적 등이 각각 다르고 방향, 토질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이후 주택법과 분양에 관한 법률들이 강화돼 가지고 각종 공부나 미공시 권리의 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외에는 지적 공부와 현장의 차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 또는 미공시 권리의 하자로 거래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도 곧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계약을 쓴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곧바로 건축허가를 넣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토지를 사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 산지 잘 산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는 1995년도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면서 공신력이 거의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하고만 거래를 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죠. 또 아파트 경우에는 주택법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또는 대지권 등의 문제가 없어서 사실상 미공시 권리로서 발생될 하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토지의 비중이 높은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비도시 지역의 토지 등은 아파트와 달리 지적공부와 현장이 다른, 즉 지적공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의외로 많고 미공시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잘못된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가는 싸게 샀어도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또는 아예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특히 이 전원주택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나 도시 외곽의 토지 및 비도시 지역의 토지에 투자할 때는 각종 부동산 공부는 물론 현지를 가서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부동산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지를 가보는 걸 우리는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동산 공부는 대략 18가지이고 그것을 하나로 합해 놓은 것이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표를 보시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두에게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것인데 4가지 분야의 부동산 공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지적 관련 분야의 7가지 종류, 그리고 건축물 관련 4가지, 토지 하나, 가격 관련 3가지, 등기 관련 3가지 종류, 총 18가지입니다. 관련법은 공간정보관리법, 건축법, 토지이용규제법,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이런 공부들이 만들어지는데 18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만나는 것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지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주로 만나고, 등기 관련은 등기부 등본, 토지와 건물, 단독주택은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18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를 중개함에 있어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용도지역이 나오고 그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와 있는 도로 상황, 진입로 상황,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온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관한 상황, 이 2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확인 도면에 있는 것이죠. 지적도, 임야도 플러스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도면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토지가 지적도 도로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맹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적도 도로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온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도에 접해 있지 않으면 맹지가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황 도로가 있다면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즉, 현황 도로가 현행 건축법 기준의 너비 기준에 맞고 그 현황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법 도로라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도로 있죠. 또는 45조 1항 단서에 의한 조례도로, 그러니까 지정도로와 조례도로는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지적도 등에 나타나지 않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죠. 이런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도로는 2009년 8월 13일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옵니다. 그 표를 보십시오. 지목은 공장용지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그 밑에 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추가 기재 사항이 나오죠.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기재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기재되면 이 도로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재는 2009년 8월 13일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9년 8월 13일 이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것은 토지용계 확인서에 안 나오니까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은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 허가 신청자가 자기의 진입로를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하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표를 보면 도로관리대장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 빨갛게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해놓은 도로관리대장을 보시면 오른쪽에 허가 신고 번호가 있고, 건축허가 신고 번호죠. 그리고 왼쪽에는 건축주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 건축 때, 어떤 사람 건축 때 만들어진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아래 부분을 건축법 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그랬습니다. 건축법 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축법 지정 도로가 되든 건축법 도로이든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또 지적도에 도로가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도라고 하는 것이 이 건축법 시행 규칙에 있는 도로관리대장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도로관리대장 제일 밑에 보면 왼쪽에 관련 지번, 다음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 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고 그 소유자가 누구에게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사용승낙서가 있고, 그리고 인감이 첨부돼서, 그러니까 내 땅은 나만 쓸 수 있는데 내 땅을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해주면 나와 제3자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용승낙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당사자 간의 채권적 법률 관계가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때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관리대장은 진입도로가 본인 소유이고, 진입도로가 진입 현황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지가 건축주가 동일일 때, 나와 현황도로와 대지와 현황도로 소유자가 동일일 때는 그 현황도로를 위치나 면적 등이 기재가 됩니다. 이 도로관리대장 뒷면에 보면 위치나 면적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 소유이면, 그러니까 내가 건축주이지만 진입로는 타인 소유이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그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황도로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리 해서 가는데 이것도 빨리 어떤 결정을 국토부가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공도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들은 거슬러서라도 건축법 도로로 토지용계 확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이때 허가권자는 사용승낙조로 그 사용승낙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뺏기는 것이죠. 토지라는 건 원래 내 땅인 경우에 나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그걸 건축법 도로로 지정받는 순간에 그 도로는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써야 되는,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또 내가 스스로 사용낙 해줬으니까 포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현황 도로가 도로관리대장이 증대될 때에 첨부한 토지 이용사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와 그 도로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한 위치 면적 등이 도로관리대장에 명시되어 있다면 누구나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도임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하려는 토지의 진입로가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라고 해서 불안하면 먼저 그 현황도로가 토지연계 확인서에 건축법 도로라고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을 건축법 도로이니까 맹지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되고, 만약 현황도로가 토지연계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등재될 때 소유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와 건축법 도로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하면 설사 지적도에는 맹지라도 추후 건축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건축가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이 도로진영 현황조회라고 하는 세움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죠. 허가 공문은 이걸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황도로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면 200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도로대장을 전산화하고 있으므로 세움터의 도로지정 현황 사이트를 통해서 그 진입도로가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일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이면 원칙적으로 사용락 없이 허가될 수 있지만, 사유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 또는 포기됐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 지정 현황 조회라고 하는 사이트를 행정 소재지별로 또는 지정한 날짜별로 전부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자체. 그래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으므로 저희 연구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토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현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가치란 그 토지의 주변의 발전 계획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토지, 투자하려는 토지 주변의 발전 계획 여러 가지가 있죠. 고속도로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대형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인 개발 인허가 가능성일 겁니다. 즉 내재 가치란 내가 원하는 용도 또는 다수인이 좋아하는 용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허가 쉽게 날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비싸게 팔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인 인허가 가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앞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자, 표처럼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허가를, 10수가지 허가를 정리하면 크게 건축허가와 토목허가, 환경허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또 그리고 진입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허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표를 잠깐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있고요. 토목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또 그리고 농지나 산지일 때는 농지조정, 산지조정 허가를 받아야만이 대지로 바뀌는 것이고, 그 진입로가 만약에 도로법 도로에 연결을 해야 된다면 도로점령 허가, 그리고 국유지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도로가 아니면서 지목이 도로인 도로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면, 그냥 연결해야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물이 흘러가는 국어가 있다 그러면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니까 농업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천이나 소하천이 있으면 하천 조명허가, 소하천 조명허가 받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입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사도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는 보전산지나 진흥구역 농지도 사도법으로 의해서 길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허가에 대한 설명은 저희 연구원 다른 유튜브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에서는 토지 투자에 조심해야 될 기본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